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면 어떠한 말을 하고 나서 아,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전달하지 못한 느낌,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오늘은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지, 말을 줄이면 인간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뇌과학이 밝힌 침묵의 비밀. 우선 과학적인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중 95%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뇌의 전두엽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의도적인 침묵 상태에서는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할 때 뇌는 실제로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 피로해지듯이 언어 중추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UCLA 대학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침묵 상태에 있을 때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특별한 신경망이 활성화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창의성, 자기 성찰,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즉,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게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발명가들과 예술가들이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몇 시간씩 침묵 속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생각에 잠겼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뇌에게 휴식이 아니라 최고의 성장 기회를 주는 일인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물리학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이라는 법칙이죠. 이 법칙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진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입을 움직이는 물리적 에너지만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신적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눈 참가자들에게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한 그룹은 문제 해결 과정을 계속 말로 설명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조용히 생각만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침묵 그룹이 말하는 그룹보다 문제 해결 속도가 30% 빨랐고 정확도도 25% 높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실험 후 피로도 측정에서 침묵 그룹이 훨씬 낮은 피로감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말을 줄이면
그만큼 다른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불필요한 말을 하느라 소모한 에너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는 모노노아와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름다움과 슬픔을 뜻하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죠. 세 번째 이야기 관찰력과 직관력의 개발 말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셜록 홈즈의 창조자 아서 코난 도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만 관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의력은 내 안의 생각과 내가 할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게 되죠. 침묵은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상대방의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미묘한 차이, 분위기의 변화 등을 더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FBI의 행동 분석 전문가들은 용의자를 신문할 때 침묵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압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 숨기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회의를 진행할 때 종종 긴 침묵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 잡스는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말을 줄이면 직감이 예리해집니다. 끊임없는 말과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우리 안에 있던 직관적 지혜가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불교에서는 이를 무념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과 말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 감정, 조절과 내적 평화.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가 감정, 조절 이모셔널 레귤레이션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죠. 흥미롭게도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감정 조절 능력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할수록 그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되고 강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계속 말로 표현하면 뇌의 편도체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계속 자극받아 화가 더 오래 갑니다. 반대로 잠시 침묵하면서 깊게 호흡하면 전두여비성을 담당하는 부위,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분노할 때는 10가지 세어라, 매우 화가 날 때는 100가지 세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을 활용한 감정 조절법이에요. 또한 말을 줄이면 타인의 감정도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들, 표정과 몸짓으로만 전달하는 미묘한 감정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되죠. 심리치료사들이 환자와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치료적 침묵입니다. 환자가 말을 멈췄을 때 섣불리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 침묵을 함께 견디는 것이죠. 그 침묵 속에서 환자는 자신의 깊은 감정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베트남의 선불교 스승 틱나타는 침묵은 휴식이 아니라 가장 깊은 활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내적 평화는 침묵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깊은 관계의 비밀.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관계에서는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진짜 가까운 사람과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말이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더 정확한 지표일 수 있어요. MIT의 사회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타인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편안하게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의미 있는 침묵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조용해져도 불안해하며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 공포증이 깊은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진정한 친밀감은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침묵할 수 있을 때, 서로의 존재 자체를 느낄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일본에는 이자카야 문화가 있습니다.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문화예요. 말보다는 분위기와 침묵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죠. 또한 침묵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캐나다의 철학자 마샬 맥루아는 침묵하는 것이 소통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이 아니라 함께 침묵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하루에 평균 20분 이상을 함께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이야기, 창조성과 영감의 원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작물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세요? 대부분 깊은 침묵과 고독 속에서 나왔습니다. 베토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홀로 산책하며 침묵 속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은 음표 사이에 침묵에 있다고 말했죠.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할 때 돌과 대화한다고 했는데 그 대화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의 창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구상할 때 기차 안에서 4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제품 디자인 회의에서 종종 침묵,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후에 나온 아이디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침묵이 창조성을 높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을 때 뇌는 기존의 사고 패턴과 언어 구조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확산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고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구글의 창립자 레리 페이지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조용한 시간에 내렸다고 합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혼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던 것이죠. 침묵은 또한 우리의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로이드와 융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가장 깊은 통찰과 창조적 아이디어는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조용할 때만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꿈속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꿈은 가장 깊은 침묵 상태이죠. 의식적인 사고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무의식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자기 성찰과 성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이 가진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외부 세계와 소통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인 자기 자신과는 제대로 대화하지 못해요. 침묵은 바로 이 내적 대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혼자 방에 머물 수 없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소음을 찾는 이유가 혹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타인의 기대,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상기도, 불교의 윗바사나, 힌두교의 다르샤나 모두 침묵을 통한 자기 성찰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 챙김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어요. 존 카바찐 박사가 개발한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침묵과 명상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침묵이 가진 7가지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뇌의 창조적 활동 촉진, 정신적 에너지 보존, 관찰력과 직관력 개발, 감정 조절과 내적 평화, 깊은 관계 형성, 창조성과 영감의 원천, 그리고 자기 성찰과 성장. 말을 줄인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불필요한 말을 줄임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성급하게 답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며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들어보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몇 번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침묵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 맛을 알면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평화와 지혜, 그리고 깊은 기쁨을 포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침묵의 섬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며 놀라운 창조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